자,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수강생 여러분들.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온라인 수업이어서 조금 매끄럽지 않거나 기타 오류 사항 같은 것들이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좀 잘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대륙 이동설에서 판 구조론까지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할 거고요. 교과서는 11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좀 역사에 관한 얘기라서 특히 대륙 이동설 첫 파, 그러니까 대륙 이동설에서 판 구조론까지인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뒷부분은 등교 해설할 거고요. 일단 대륙 이동설에서 멘틀 대류설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가볼게요. 일단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선행 지식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생님이 문제 3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 무엇일까? 어디다가 적으면 되냐면 그냥 빈종이나 공책에 쓰세요. 아시겠죠? 빈종이나 공책에 써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해서 높은 산 이름 쓰시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은 아래 그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채워 넣어라. 근데 요거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자, 여기에 이게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5번이에요. 어쨌든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니까 자, 빈종이에다가 예를 들어 1번 답 쓰고 2번에서 1번은 어쩌고저쩌고 2번은 어쩌고저쩌고 3번은 어쩌고저쩌고 쓰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찾았어라? 보기에 있는 단어를 골라서 채워 넣어라.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단어 참고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2번이랑 비슷한 겁니다. 자, 아래 그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으시오. 단어는 보기에서 골라서 채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양 끝쪽이 10번, 11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맞춰서 3번 문제의 답도 빈종이나 공책이 써서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수업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요거 스탑하고 답 쓰고 넘어가세요. 자, 지금 스탑하시고 자, 그 다음 요것도 스탑하시고 숫자 알아보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까지 있습니다. 아시겠죠? 11번까지 숫자 빼먹지 말고 자, 스탑하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작년에 판 구조론을 분명히 너희들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자, 근데 판 구조론에 따르면 이제 그 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땅덩어리가 움직이는데 땅덩어리가 1년에 약 5cm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참고로 이제 가장
느린 동물도 막 뭐 달팽이도 막 1분 1분에 막 뭐 10cm씩 막 움직이는데 얘는 1분도 아니고 1년이란 말이야. 1년에 5cm밖에 안 움직여요. 어. 근데 과연 이 사실을 어떻게 과거의 과학자들이 알아냈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과학자들이 말했을 때 과연 사람들은 믿었을까라는 거지. 요 두 개. 요 두 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 자, 지금 자, 여기 있는 이거는 내가 슉슉슉슉슉 하면 잘 움직이죠, 그쵸? 내가 막 좀만 힘줘도 그냥 가요. 자, 근데 자, 저기 자, 뭐 하나 할 수도 있지만 어, 자, 저기 보이는 책장. 자, 요거를 쌤이 당겨 보겠습니다. 안 당겨지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알려주고 싶냐? 찍혔나?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벼운 거는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잘 밀린단 말이야. 근데 저런 무거운 거는 막 힘을 줘도 이제 움직이게 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자, 생쇼를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왔다 갔다 하기 쉽고, 저거는 왔다 갔다 하기 어렵고. 할게요. 자, 요 분의 이름은 스포가 됐긴 했지만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입니다. 자, 간단한 양력을 보여주자면 독일 출생이고요. 기상학자고요. 세계 최초로 북극 상공 대기를 관측한 아주 유명한 기상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다음에 기상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대륙의 기원에 대하여, 대륙의 기원, 대륙과 해왕의 기원이라는 대륙과 관련된 그런 책을 굉장히 많이 썼고 학회에서 발표도 많이 했어요. 기상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총 4차례나 그린란드를 탐험했고요. 마지막 탐험인 1930년 그린란드 탐험 중 조난당해서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제 1929년과 30년에는 왜 이렇게 그린란드를 탐험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요거는 이제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인데 아까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남아메리카죠. 남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프리카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봐주세요.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상학자니까 지도를 볼 일이 많단 말이야, 그치? 지도를 해서 보는데 뭔가 여기랑 여기랑 잘 맞을 것 같단 말이죠. 요렇게 뭐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그냥, 근데 신기하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때는 베게너가 넘겼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분이 또 학자고 유명한 학자시니까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열심히 읽죠. 근데 책을 읽다가 뭘 발견하냐? 요걸 발견합니다. 요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남미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프리카예요. 근데 남미 이쪽 지역이랑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서 이 똑같은 메소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발견이 되죠. 화석이. 공룡이 발견된 게 아니라 공룡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대륙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떨어진 두 대륙에서 동일한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이제 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 지금 뭐 한국에, 그러니까 딱 한국인이 살아. 이렇게 한국인.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냥 여기도 한국인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살아요. 여기도 한국인이 살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아, 한국인이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떠났구나. 떠나서 여기 살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람은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살 수 있는데 과연 동물과 식물이 그럴 수 있을까가 이제 의문인 거죠. 안 되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물이랑 식물이 뭐 비행기 타고 막 날아가가지고 나 여기 사서 살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전에도 그러니까 백엔화가 알기 전에도 그 전부터 떨어진 두 대륙에서 동일한 종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네라는 거는 그 전부터 발견이 되었던 거고.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뭘 믿었냐? 그러니까 어떤 썰이 대세였냐? 바로 요 썰, 이름하야 육교설. 육교설이 대세였어 이때는. 그러니까 육지, 교는 이제 다리, 그러니까 땅 다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오른쪽이 현재고, 그다음에 왼쪽이 과거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뭐 요런데, 그다음에 요런데, 그다음에 요런데, 지금 잘 보면 여기가 살짝 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들도 살짝씩 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아주 살짝 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사실 여기는 원래는 과거에는 여기 왼쪽 그림처럼 이어져 있었을 거야 라는 거지. 여기 아주 가는 땅덩어리가 있었을 거야. 근데 왜 지금은 땅덩어리가 거기 없냐? 물에 잠겨서. 지금은 땅이 아니라 이제 서로 떨어진 이제 섬들이 되는 거죠. 여기도 서로 떨어진 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얕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섬이 있으면 여기 사이에 땅이 있었어. 땅이 있었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여기 원래 이 틈 사이에 원래 땅들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 살던 애들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물이 차올라 가지고 그 땅이 잠긴 거야. 다시 대륙이 있었어. 근데 사실 이 틈 사이에 요런 땅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막 동물들은 막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고, 뭐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 동물의 예를 들어 동물이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 뭐 씨앗 같은 거 뭐 붙어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떨어진 대륙으로 갈 수 있고,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떨어진 두 대륙에서, 뭐 두 대륙도 아니고 여러 대륙에서 동일한 종의 생물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 땅이 지금 여기 보세요.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은 얘랑 떨어진 게 됐다라는 거죠. 결론. 지금 말이 지금 중언부언 했는데 결론은 육교설.
과거에는 대륙 사이에 아까 봤던 이 얇은 틈 이런데 그러니까 뭐 요런 데나 요런 데나 요런 데가 사실 과거에는 땅이 있었다. 그래서 이 땅을 다리 삼아서 대륙 간 이동이 가능했다. 근데 지금은 물에 잠겨서 그 다리 역할을 했던 땅이 안 보인다 라는 거지. 이게 포인트예요. 어쨌든 과거에는 그 사이에 땅이 있었다. 육교가 있었다 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육교설의 내용 정리하시고요. 어쨌든 그런데 아니 솔직히 이거 육교설이 굉장히 좀 억지설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때는 해저 탐사 기술이 없었어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 바다 밑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뭐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물에 잠긴 건지 아니면 그 밑에 진짜 땅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설을 갖다 붙인 거고 그냥 사람들은 그걸 그냥 그렇구나 당연하게 믿었던 거죠. 근데 이제 베게너는 그 이제 저번에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랑 뭔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베게너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사이에 그러니까 육교가 있었다는 말보다는 그냥 얘네 둘이 붙으면 얘랑 이어질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훨씬 합리적이라 생각을 한 거야. 이 설명이. 원래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 남미랑 여기랑 붙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같이 살았어. 그러다가 분리되는 거야. 그니까 뭐 여기랑 똑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되겠지 라는 설명이 훨씬 합리적이라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화석 분포를 보면 아까 봤던 그 메소사우루스랑 공룡이 여기랑 여기에요. 그 다음에 뭐 글리소프테리스라는 뭐 식물화석 이렇게 막 서로 떨어지는 대륙에서 이렇게 막 발견되는데 기가 막히게 이 땅이 잘 연결되게끔 이 해안선 딱 맞춰가지고 딱 연결해 보면 기가 막히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야 이거 무조건 베개는 진짜 이거는 육교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붙어 있던 뭐 남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 남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뭐 인도, 뭐 여기는 남극이에요. 남극, 그 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호주 대륙 이게 다 뭉쳐 있었다. 그리고 또 조사해 보니까 그냥 다 뭉쳐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뭐 아시아,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유럽, 다 하나 뭉쳐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육교설보다 원래 하나의 땅덩어리였다가 그게 분리되었다가 더 합리적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베게너는 계속 증거를 찾아댕깁니다. 그랬더니 요것도 발견이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쪽에는 에팔레체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쪽에도 산맥 여기 스코틀랜드 쪽에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코틀랜드. 그리고 명칭은 몰라도 돼요.
혹시 아는 애들한테는 좀 더 이해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 해서 뭐 선맥의 명칭, 나라의 명칭을 쓴 건데 명칭은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 떨어진 데로 그러니까 미국 동부의 에팔리체 산맥, 그 다음에 그 영국 그 섬의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이쪽 북유럽의 스칸디나 반도에 산들이 다 있는데 그 산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뭐 써볼게요.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속성을 띈다. 쉽게 설명해 줄게. 자, 예시를 들어서 에팔레치아 산맥 같은 경우에 갑자기 자, 좀 지층 알죠? 지층 지 층.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층층이 암석들이 쌓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 뭐 A 암석 있고 B 암석 있고 C 암석 있고 D 암석 있고. 그래서 이거를 A지층, B지층, C지층, D지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에팔레치 산맥의 그 지질 구조 지층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 두 개의 A라는 암석이 쌓여 있고요. 한 요 정도 B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C가 쌓여 있고, 뭐 요 정도 D가 쌓여 있었어. 그래서 그렇구나. A가 요만큼, A가 요만큼, B가 요만큼, C가 요만큼, D가 요만큼 쌓여 있구나. 근데 스코틀랜드 산맥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도 A가 요만큼, B가 요만큼. 그러니까 두께 말하는 거예요. C가 요 정도 두께로, D가 요 정도 두께로. 또 기가 막히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도 A가 요만큼, B가 요만큼, C가 요만큼, D가 요만큼 있는 거죠. 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빼박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가 붙어 있었고 얘네가 붙어 있었고 다 붙어 있었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 거지. 우연적으로 와 여기도 A가 이만큼 쌓였고 B가 이만큼 쌓였고 C가 이만큼 쌓였고 D가 이만큼 쌓였어. 스코틀랜드도 똑같은 시기에 이만큼 쌓였어 보다 원래 A 원래 A가 요만큼, B가 요만큼, C가 요만큼, D가 요만큼 쌓여 있었다가 이게 다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분리됐구나 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대륙 이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해 줄게요. 일단 요게 지금 지질구조 연속성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지질구조 연속성을 의미하는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뭐 조사돼서 알아낸 건데, 요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아까 붙어 있을 것 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도 이 지층 순서를 조사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화성암 요만큼, 빙하 대적물 요만큼, 석탄 요만큼, 사암 요만큼, 뭐 이렇게 똑같은 순서에 똑같은 두께.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원래 하나였다가 서로 분리됐다가 훨씬 더 합리적인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조사를 해봤지. 백예너가 굉장히 또 똑똑한 사람이니까 조사해보니까 남극에 빙하 흔적이 있는 건 오케이. 근데 여기도 있고 적도 근처에 여기도 있고 열대지방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된다.
굉장히 이상하죠? 열대는 굉장히 뜨거워서 빙하가 있을 수가 없는데 빙하의 흔적이 왜 있을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예너는 야 이거는 무조건 인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얘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다 남극에 있었다가 이게 분리되면서 적도지방으로 올라가니까 지금은 빙하가 없지만 옛날에 빙하의 흔적은 존재하는 거죠. 자, 이게 총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대륙 이동의 증거. 대륙 이동의 증거. 총 4가지. 첫 번째, 이 열대지방에서도 나타나는 빙하의 흔적. 두 번째, 요런 데가 해안선이 굉장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딱 짜맞추면 잘 만날 것 같다. 해안선 일치.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떨어진 대륙에서의 해안선 일치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옆에 대륙 이동의 증거. 백예너가 말한 겁니다. 첫 번째, 백예너가 발견한 순서대로 써볼게요. 첫 번째는 해안선이 떨어진 대륙에 해안선이 일치한다. 두 번째,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된다. 세 번째, 떨어진 대륙에서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그래서의 연속성을 띈다. 네 번째, 열대지방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된다. 이 정도가 백예너가 제창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 대표적인 4가지입니다. 뭐 너희들이 뭐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썰이에요. 과학적으로 이 정도까지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한 썰인데, 문제는 뭐냐? 아까 쌤이 생쇼하면서 보여줬던 그겁니다. 얘는 쉽게 움직이는데 저놈은 쉽게 안 움직이는, 무겁잖아. 대륙은 엄청 무겁겠죠. 저거랑 말도 안 되게 무겁죠. 저거 비하면. 그래서 이 백예너 씨는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이런 대륙 이동설 옛날에는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서로 분리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를 띈다라는 대륙 이동설, 멋진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왜? 대륙이 어떻게 움직여? 엄청 거대한데. 저것도 못 움직이는데 대륙은 어떻게 움직이냐?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백예너는. 그래서 결국 백예너는 죽을 때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조난당해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 뒤로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멘틀 이제 한 10년대부터 조금씩 연구가 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멘틀이 있다, 땅이 하나가 아니고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다까지 밝혀진 다음에 계속 멘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멘틀이 뜨겁다라는 것도 연구가 되어서 멘틀이 뜨거우니까 써볼까요? 뜨거워. 그러니까 약간 좀 부들부들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유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유동성.
뭐 기름 같은 것도 원래 굳어 있다가 막 열 주면 막 퍼지면서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뜨거워지면 약간 흐물흐물해지면서 살짝 유동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멘틀이 뜨거우니까 이 유동성 때문에 대류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홈즈란 사람이. 아서 홈즈 라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조금 많이 뜨거운 곳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멘틀 물질이 이렇게 대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대류할 것 같아. 이렇게 대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밑에 얘가 움직이니까 마치 컨베이어 벨트 마냥 우리로 따지면 뭐 우리 에스컬레이터 타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니까 위에는 내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무빙워크 알죠? 그러니까 무빙워크 위에 올라가면 나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만 무빙워크가 움직이니까 나도 이게 움직이는. 그래서 멘틀이 대류하니까 멘틀 위에 있는 이 지각이 대륙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멘틀 대류설을 제창을 합니다, 홈즈가. 그래서 이게 멘틀 대류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야 이거 볼 수 있냐? 이게 되는 거지. 멘틀 대류 안 보이잖아. 어떻게 됐어? 관찰 안 되니까 이거는 인정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당시에 냈을 때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대륙 이동설은 묻히는 듯 했으나 다음에 나오는 뭐 여러 사실들 때문에 점차 인정을 받고 판구조론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대륙 이동설에서 판구조론까지의 이제 절반 정도 본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우리 학교 와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조금 많이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가서 이제 지구 구성물 31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 11쪽부터 12쪽까지 했거든요. 딱 두 쪽 했어요. 근데 이제 넘어가서 31쪽을 할 거예요. 그 사이에는 사이권은 이제 등교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PPT 쌤이 이거 뭐 올릴 거냐면 문제 올릴 거거든요. 저요 문제 올릴 테니까 숙제는요 요 문제 내용은 알아서 정리하시고요. 문제 풀어서 과제 제출 게시판에 올리는 게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 못 적은 사람 적으시고, 첫 번째 과제는요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선행지식 활성화 문제. 두 번째 문제 풀고 사진 촬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풀어서 사진 촬영 해서 어디다 올리냐? 과제 제출 게시판에 올린다. 요 기한은 A반과 E반이 서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안녕.